임실 마하스리 반갑다 데스네. 내가 만약에 삼성 인적성 출제위원이라고 하면은 2020년도 상반기 응용수리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요렇게 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두 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면 2021년도 상반기 때 요렇게 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 주세요. 쓰리, 투, 원. 회사님, 저는 절대 기출문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1번 A, B, C, D, E 6명 중에서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대표를 한 사람은 바로 다음에는 대표를 못한다. 대표를 3번 뽑을 때 A가 2번 대표에 선출된 확률은 얼마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표를 뽑을 건데 이때 A가 대표가 된 다음에 A가 아닌 사람 아무나 대표를 대면 되고 세 번째 또 A가 대표가 돼야지 이게 바로 A가 2번 대표할 확률이네. 요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출할 때는 A, B, C, D, E, F 6명 중에서 A가 뽑힐 확률이기 때문에 6분의 1 확률이 될 거고 두 번째 뽑을 때는 대상자가 A가 제외된 5명 중에서 아무나 뽑혀도 되기 때문에 5분의 5가 되겠죠. 세 번째 선출할 때는 두 번째 선출됐었던 인원을 제외하고 5명 중에서 A가 뽑혀야 될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면은 3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여러분 G셋 인적성 수리 영역 난이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진짜로 이 나루토 인법 아카데미에다 넣어가지고 해병대 캠프처럼 한 달 굴려야지 이런 게 보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S팀은 사원, 대리, 과장이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름휴가를 2명씩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할 때 동일한 직급의 직원들이 다녀오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름휴가는 인원당 1회씩. 자, 그러면은 한 번 갈 때 얘하고 얘는 같은 직급이어야 하고 자, 뭐 어떤 상황인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갈 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같은 직급이어야 되고 세 번째 갈 때 얘하고 얘도 같은 직급이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공이 6개가 있는데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 까만색 공 2개를 주머니 3곳에다가 옮겨 담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씩 옮겨 담아 놓고 봤더니 주머니 3개에 각각 하나씩마다 같은 공 색깔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얼마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렇게 나눠서 뽑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계산을 출발을 합시다. 첫 번째 6명, 사원 2명, 대리 2명, 과장 2명이 있을 때 6명 중에서 뽑혀야 될 사람은 아무나 뽑히면 되겠지. 왜? 두 번째 뽑힐 친구가 첫 번째 뽑힐 애하고만 똑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나 뽑혀도 된다. 그 다음에 휴가 안 간 5명 중에서는 첫 번째 뽑혔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직급이 뽑혀야 되니까 대상자 수는 1명일 거예요. 그쵸? 자, 세 번째, 두 번째 세컨드로 휴가를 가게 될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는 휴가 못 간 사람 4명 중에서 아무나 일단 뽑힌 다음에 이 친구하고 같이 가게 될 사람은 남아있는 3명 중에서 직급이 동일한 사람이 1명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묶여서 같이 가게 될 사람들은 아무나 뽑혀도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띠용 하게 되면은 15분의 1이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걸 못 풀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 지세 출제위원이었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 상반기 때 나라고 하면 이렇게 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저는 실은 요거 문제 읽고 나서 바로 그냥 암산 툭툭 해가지고 정답을 1분 안에 뽑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랭크 C를 드리고 싶지만 결국에 우리가 확률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문제들은 숫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내가 무슨 연산을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판을 깔아놓는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30초 썼다라고 하면은 랭크 B 정도로 마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G셋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인적성은 떨어지면 대기업 인적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공기업도 NCS가 가장 합격 여부를 판가름짓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성이 됐건 공기업 NCS가 됐건 이거는 명확하게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채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정성적인 성분 평가가 묻어 있을 수 있지만 NCS나 인적성은 정량적인 컴퓨터가 100% 올바른 채점을 하는 거니까 떨어지면 또는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오롯이 내 탓이기 때문에 인적성만큼은 정말 정정당당한 노력하는 만큼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루에 2문제, 3문제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풀어나가는 게 수리 영역에서 감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문제 한두 문제씩 푼다라고 하면은 그 남아있는 게 나중에 수험장에서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까지 정타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라고 하는 도움을 조금 요청드려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한다.